여러분들이 개념 잡을 때 이제 고등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제 중3-1을 한다는 것은 고등을 이제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고등을 감안하고 한다는 뜻은 뭐냐면 3학년 1학기 과정 내용과 고등학교 1학기 내용이 유사하거든? 근데 너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3-1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동시에 나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 근데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3-1을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3-1을 먼저 나가고 3-1에 대한 어떤 유형 정도까지는 좀 풀려야 돼요. 너희는 이제 문제집으로 얘기해줘 좀 빠르게 이해하니까 센 B 정도까지는 좀 푸셔야 됩니다. 센 B 정도까지는 좀 진행해 주시고 센 C를 들어가는 정도에 됐을 때 이제 고등수학 상을 저희는 공통수학 1이죠. 따라가시면 돼요. 그때부터 개념을. 그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좀 빠르게 진행하실 분들은. 대신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까지는 완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을 공부하시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2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풀이에서 막히는 게 생길 거야. 삼각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3-1의 개념을 하고 3-2에 삼각비 또는 원과 직선 정도까지 1단 원이거든 삼각비가 그 정도까지는 개념을 진행한 다음에 공통 원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무 급해, 내가 현재 중3이야, 뭔가 심화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마음이 급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3-1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단원 제곱근을 다 끝내고 인수분해 끝내고 곱셈을 다 끝냈어, 방정식까지. 그러면 그 정도쯤 돼서 공통수학 원을 같이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통수학 원을 대신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대강의로 하지 마세요. 예? 공통수학원을 제강의로 하지 말라, 선생님 강의로 하지 말라고요? 예. 대강의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대강의는 약간 기초 개념 설명하긴 하는데 한 방에 어려운 것도 같이 하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기초 개념 하고 또 실전 개념 또 따로 하고 또 시험 대비 때는 시험 대비 심화 따로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니 뭐 한 번 고생하는데 개념이 한 번 잡으면 됐지 개념을 두세 번씩 잡어. 그치? 선생님은 한 번에 모든 개념을 다 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선생님 수업이 많이 힘든 친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중1, 1학기, 2학기 초등과정이 뭔가 개념이 빠졌으면 이거 수업 듣기 힘들 거야. 그렇지? 그럼 그때 너희가 이제 그래도 선생님이 요 부분 메시지 주면서 피드백 줄 때 요거만 더 챙겨갖고 와 했을 때 그거 정도로 따라올 수 있겠다 싶으면 따라오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 벅차, 그러면 내 추천은 뭐냐? 일단 우리 중등수학은 연산이 일단은 기본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연산이 빨라야 돼요. 3-1도 마찬가지 새로 배우는 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수를 배울 때는 항상 뭐가 생기냐? 내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실력의 연산력이 너희가 끝난 게 아니거든. 새로운 연산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수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 계산할 때 내가 정말 잘했어. 중1 올라오니까 어때? 유리수 계산하면서 뭔가 분수의 4치 연산도 막 하고 문자로 되어 있는 식도 막 연산하고 좀 느려지죠. 근데 그건 연산을 못하는 게 아닌 거야.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본인의 연산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이때 요거를 내가 나 큰일 났다, 연산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 한 1, 2주간의 어떤 연산 실력을 키우는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 수가 확장돼서 그래. 중2가 되면 이제 그러면 1학년 때 이제 그걸 극복하고 빨라졌어 연산이. 응? 그럼 중2가 됐다? 뭐 배워? 순환소수, 그지? 이런 것도 배우기 시작하죠. 소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순환소수 분수 바꾸고 막 이러면서 또 단항식 연산들을 막 하기 시작해 이제. 그럼 중1 때 배웠던 건 단항식과 단항식들의 연산이었다가 갑자기 다항식과 단항식의 연산으로 바뀌면서 연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수가 확장됩니다. 또 지수법칙도 배우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내 기존에 있는 내 연산 실력보다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산 후다닥 했는데 중2부터는 사다 막혀. 그럼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적응 기간 동안을 지나도 연산이 느린 친구들은 연산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산 보조서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항상 거기 출판사랑 상관없어요. 저는 뭐 수력 충전급의 어떤 연산 보조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중등과정까지는. 알겠죠? 그게 이제 수력 충전뿐만 아니고 뭐도 있냐면 숨마쿰라우데 쪽에서도 있고 뭔가 그 되게 센 쪽에서도 센 연산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거 쓰면 돼. 그런 거 쓰면 되니까 연산을 같이 하면서 따라오면 좀 더 편할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수력 충전을 주로 썼으니까 수력 충전 쪽을 같이 쓰면서 이 과정을 듣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3이 됐으니까 이제 뭐야? 수가 확장되는 거야. 너희가 중등 과정에서 심화를 공부할 때 정말 공부 안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거는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 공통이야. 중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심화가 있어. 어디? 바로 각 1학기 1단원들이야. 중1 1단원의 소인수분해. 수가 확장되거든, 거기서. 정수, 유리수로 확장되잖아, 그지? 중2-1에 지수법칙 있는, 그지? 소수, 순환소수 확장되지, 또 수가. 그지? 지수가 확장되는 거건 또, 알겠죠? 그 다음에 중3의 1학기 1단원인 바로 지금 배우는 실수. 이 파트에서 이 수에 대한 감각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에서 절대 할 수 없어. 너희가 그냥 문제만 단순히 풀고 수학장에 대한 신경을 안 쓰면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원부터 이제 제 수업 들으면 이제 고등학교는 수책의 설명이 1단원이 없어. 1단원이 없어. 신기하게. 고등수학은 1단원에 들어가는 게 다항식, 연산, 곱셈공식 지금 너희 배울 거 중3에서 그 확장형의 인수분해 결국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수체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고등은 복소수로 수체기가 확장이 돼요. 아직 너희가 안 배웠지만.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필수까지 자기가 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서로소, 응?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어? 어? 대충은 알아. 정확히 몰라.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수 이런 것들,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식으로 표현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거를 완벽하게 뽀개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 와서 모의고사를 풀든 심화를 풀든 계속 막힙니다. 그건 고등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중등에서 반드시 해야 될 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제호근 처음에 배울 때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또 너희가 중3까지 배우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본은 연산이야. 연산이 느리면 얘들아 고등에서 개념을 잡을 때 집중해서 개념을 못 잡아. 말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연산은 알아서 잘 된다. 그렇게 믿고 있던 애들이 현재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에 과정을 들으면서 다 다시 연산하러 돌아갔어. 지금 이번에 1등급 나오고 전교권에 있는 애들도 연산력 딸려가지고 다시 연산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중등과정 배우실 때 애초에 나는 좀 수업이 잘 이해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연산 보조서를 같이 쓰는 걸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워낙 또 연산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안 써도 크게 문제 없겠지만 반드시 저는 이 중학교 과정 내에서만은 연산서를 같이 쓰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숙제가 늘어나니까 되게 싫겠지만 지금 고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나중에 고생해도 안 돼. 자, 카메라를 빨리 켜시고요. 그렇죠? 카메라 켜시고 수업하시는데 라이브는 카메라 반드시 켜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안혜명 선생님이 메시지로 또 얘기할 거예요. 다들 오셨죠? 맞네요. 자, 이제 오늘 첫 수업이죠?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안 보여 얘들아. 니들 카메라 서로 안 보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선생님 일부러 안 보이게 해놨어요. 서로 안 보이지? 너희들한테는 서로 까만 화면으로 볼 거야. 나만 보여 너희들. 부담 갖지 마시고 켜고. 자, 오늘부터 이제 중3 과정 저랑 같이 함께 할 텐데 저는 대치동과 주로 대치동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쪽에서 20년 가까이 대종반, 재수생 종합반, 재수생들 주로 가르치는 수학강사 도쌤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저한테 수업을 이렇게 들어왔었던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재수생만 가르쳐가지고 수학을 어렵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 모토를 말씀드리면 수학의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 개념을 자꾸 나누어서 그래. 기초, 기본, 실전.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선생님 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는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기초, 기본, 실전 나누면서 개념을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초부터 너희 거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출판사의 농락이다. 책 팔아먹으려고 개념서를 제일 쉬운 거, 그 다음 거, 단계별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야. 수학 개념은 한 번에 다 잡아야 돼. 그리고 그 다 잡은 개념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복습하면서 개념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고. 수학 개념은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때 수학 개념을 잡고 유형서를 풀고 심화서를 푸니까 수학 개념이 제일 쉬운 거라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야. 수학 개념은 가장 어려워. 대부분의 심화 문제를 만들 때는 기초에 기반해서 만들지 유형서에 있는 걸 기반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고등 다 공통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지금 문제 풀다 보면 심화서라고 하는 거 있죠. 블랙라벨이나 뭐 최상위나 A급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제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뭐죠? 일일이 다 쓰는 거. 100개를 쓰시오. 이런 거. 약분해서 애가 뭐 분모는 뭐에 배수해야 되고 이런 거. 뭐 소인수분해 백날해도 막 그냥 다 찾아야 될 일이. 순환소수 찾는데 비순환 소수인 것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일단은 근데 유한소수 2 또는 5인 거 찾고 그거 막 그런 게 힘든 거 아닌가? 그죠? 그건 뭐예요? 기초 개념입니다, 여러분. 심화 개념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심화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거를 시키는 게 심화야. 알겠지? 뭐 도형 문제 풀 때 길이 표현하고 각 쓰고 연산할 때 암산 좋아하잖아. 도형 볼 때 직관적 음표를 좋아하고 딱 보니까 야 요거 딱 보니까 요거 정사각형이구만. 이렇게 풀었다가 맞았다가 신나는 게 유형서 문제들이고 시험 문제는 이게 풀다 망하는 거야. 고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다? 이렇게 대놓고 직사각형을 줘. 그림을. 그리고 문제에 써있어. 정사각형 A, B, C, D가 있다. 정사각형이었던 거야 얘가.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오히려 기초적인 부분들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틀렸을 때 최소한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게 개념을 다 안다는 뜻이야. 근데 너희가 일단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바로 될까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랑 자꾸 하면서 피드백 받으시면서 아 내가 개념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개념이 진짜 개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수학을 잘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세요. 심화 문제집을 10권 풀면 나는 수학을 1등급 맞겠구나. 천만의 말씀. 됐죠? 고등수학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너희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일단 처음 들어보시고 아 선생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마 EBS나 이런 다른 강좌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뭐 저는 왜냐면 제 강좌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한 번에 다 잡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 못 잡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좌 들으면 이제는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알겠죠? 그렇게까지 제공하는데 내가 개념을 못 잡고 있다? 본인이 게을러서 그래. 알았지? 문제 푸는 시간보다 개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돼. 너희는 뭔가 공부해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많이 친 뭐 문제집이 있어야 공부를 했다고 느끼잖아. 왜? 왜 그럴까? 보여주기가 많으니까. 보여줄 게 많잖아. 또 공부했어? 엄마 물었어. 공부했어? 무슨 공부했어? 개념 공부했어. 개념 공부했어? 봐봐. 머리로 했는데 그냥. 야, 너 놀았지 오늘. 이런 게 두려운 거잖아. 그지? 이런 두려움을 버리시고 알았지? 백지 한 장에다가 엄마 나 오늘 제곱근의 성질을 배워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봤어. 목차부터 쭉 정리해봤고 내가 배울 게 이거래. 그래서 내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봤어. 얼마 걸렸어?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값어치는 문제집을 한두 시간 동안 붙잡고 푼 것보다 훨씬 높은 값어치야. 알겠어? 자꾸 문제 푼 거 보여주고 너희가 보여주기 식으로 했잖아, 이만큼.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개념을 공부할수록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 개념을 다 뱉을 줄 알아야 돼. 제곱근 오늘 배웠는데 아 선생님 제곱근이 헷갈려요. 이런 친구는 배웠던 부분만 반복해서 100번 봐. 100번? 10번 봐. 맞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당장 중3 1학기 개념 잡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제 목표는요. 사실 더 큰 게 있어. 나만의 포부야. 선생님의 포부. 첫 강의니까 OT 겸 하는 거야. 내 포부는 뭐다? 너희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중등 강의를 하는 거야. 내가 중학생들 상대로 코 묻은 돈 뺏어갖고 저 사람은 재정보안 강사가 재수행종합하는 수업하는 사람이 중학생들 코 묻은 돈 뺐네 이런 소리 오해를 듣더라도 그런 강좌가 아니란 건 들어보면 알 겁니다. 중 1-1부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모든 건 니들 고등이 맞춰져 있어. 이 중등 강좌가. 선생님은 단언컨대 모르겠어 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껏 아는 대치동에서 아는 상황을 쭉 봤을 때 중등 강좌에서 고등을 대비하면서 개념 수업을 하는 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 강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자꾸 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단원 한번 나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제곱근의 뜻과 성질이에요. 제곱근. 우리 이 용어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응? 너희들 이미 지금 한번 공부한 사람 있을 거야. 제곱근이 뭐야? 가장 많이 하는 말,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야. 고3한테 물어봤어. 제곱근이 뭐니? 가장 앞에 3, 40명이 있는데 제곱근이 뭐야? 거의 3, 40명이 뭐라 말하는 줄 아니? 루트요. 싹 다 1등급 되긴 글러 먹은 애들인 거야. 그런 애들은. 어? 루트가 제곱근이라고? 어떻게 루트가 제곱근이지? 루트의 뜻은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되게 단편적으로 뭔가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개념을 잡아. 단순하게 루트요. 이건 아닌 거야. 제곱근이 뭐냐 부르면 제곱. 보이지? 제곱을 모르지 않잖아. 제곱의 뜻은 두 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같은 것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간 수학적인 용어란 게 있는 거야. 그럼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세제곱은 뭐야? 세제곱? 세제곱은 뭐야? 세제곱. 이게 국어사전을 피면 말이 안 돼, 이 말이. 응? 원론적으로는 우리 국어사전을 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제곱이란 건 두 번 곱한다는 뜻인데 세제곱이란 건 세 번 곱한다는 뜻으로 너희는 이해하겠지만 실제로 얘는 세 번 곱한다는 뜻이 안 되죠. 세제곱 두 번 곱한다? 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하지만 우리는 그 수학적인 언어라고 이해하시면서 세제곱이란 건 세 번 같은 수를 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 네제곱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제곱. 됐죠?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뭐라 표현하냐? 거듭 제곱수라고 하죠.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 제곱. 중1 때 쓰는 표현이죠. 용어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근. 그냥 쭉 풀어서 말하면 누군가 제곱해서 나온 수가 제곱수잖아. 그럼 제곱하기 전의 수는 누구였어? 라고 묻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이 중등수학 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 개념은 역개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게 역개념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역개념은 뭐냐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너희도 봐봐. 수를 더했으면 뺄 줄도 알아야 되고 곱했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 되나. 이건 초등학교 과정부터 모든 과정이 다 역으로 개념이 되면 항상 배우게 돼 있었어.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때도 심화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배웠던 걸 역으로 묻는 거야. 너희는 그게 약해. 알겠니? 그런 게 약하다는 걸 빨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서 내가 이 역개념을 잡는 것들이 정말 심화의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너희가 몸으로 체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1 때 제곱해서 만드는 수는 제곱수라고 배웠으니 2에 제곱하면 4. 왜? 2 곱하기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맞지? 알고 있지? 그럼 세제곱을 어떻게 보자? 수학적인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한글 어떤 문법을 보고 막 따지지 마시고 수학적 용어 그냥 외우자는 거야. 이거 용어니까. 얘니 정리한 거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은 뭐야? 2를 세 번 곱한 거.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 플러스 1에 세제곱은 뭐야? 그러면 a 플러스 1을 세 번 곱한 걸 우린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문자식도 배웠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숫자 말고 문자나 식으로도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곱 근은 뭐라고? 제곱을 했는데 얘가 어떤 수가 제곱해서 된 거야 라고 묻고 싶은 거라니까. 됐습니까?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거를 좀 간략하게 수학적 용어로 만든 게 제곱 근이라는 뜻이고, 이 근은 우리가 또 한자 문화권이잖니? 그지? 그래서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이런 거 있잖아. 제곱을 했어.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 가는 거지. 뭐 느낌은 맞지. 뉘앙스는 좋잖아. 그지? 야, 너 제곱하기 전에 누구였어?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는요? 제곱 근입니다. 뭔가 그렇잖아. 그지? 뿌리 찾아가는 느낌으로. 됐습니까? 이게 뿌리니까 영어로 뿌리가 뭐야? 루트죠, 루트. 그래서 영어식 표현이 루트라는 표현이 쓰는 거예요. 영어는 항상 표현할 때 수학적 용어는 맨 앞에 있는 알파벳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R을 갖다 쓴 거고요. 근데 그 R을 어떻게? 변형을 시킨 거야. 그래서 R이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변형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묘가 만들어진 거고, 얘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했다고? 내가 지금?
제곱근이라고 했어. 루트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잖아. 한국인이잖아. 뭐라 한다고? 얘는 제곱근이라고. 얘 뭐라고? 제곱근. 그래서 얘를 근호라고도 표현하고 얘를 제곱근이라 읽는 거야, 우리는. 됐습니까? 됐어요? 반드시 루트란 말이 입에 딱 달라붙기 전에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세요. 부탁입니다. 왜 부탁하냐? 아까도 얘기했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면서 너희가 고등학교를 대비해야 돼. 고등학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읽어볼까? 그러면 어때? 나 유튜브 보다 그거 깜짝 놀랐어. 어떤 강사들이 얘를 3루트군이 있잖아. 3루트가 있잖아. 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어? 너희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면 너희는 문제 읽는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고등수학 가면 수학적 독해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독해의 기본은 뭐다?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데 있어. 왜? 문제 나올 때 문제에서 얘가 말을 3루트 이렇게 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알겠니? 너희들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이 기호를 보고 루트 3이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것 같아? 절대 안 나와. 만약에 이 말을 쓴다면 제곱근이라는 말로 나와. 제곱근 2가 있는데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루트 2가 있는데 이렇게 말로 절대 안 나와, 시험에. 무슨 말이야? 그만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야. 나 이 얘기만 벌써 5분째 얘기하고 있어. 어? 이상하지, 저 선생? 보통 요거 1초는 지나가는 건데. 왜 그러냐? 얘는 제곱근인데, 자, 얘 진짜 기호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 위첨자로 작게 2가 원래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이라 있는 거야, 얘가. 여기 제곱이 있다고 원래.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우린 근호라고 해서 제곱근 이렇게 읽는 거라고. 알겠니? 대한민국 수학에서는 이렇게 읽는 거야. 명심해야 돼. 됐어요? 이걸 이해한 사람은 얘 읽어볼래? 얘 어떻게 됐다고? 위첨자로 작게 3 써 있고 여기에 근호가 있어. 자, 제곱 근이라고 읽는댔지? 이건 뭐라 이거? 세 제곱 근이라 읽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뭘까? 위첨자로 4가 써 있어? 4제곱 근이라 읽는 거야. 읽는 법부터 연습을 하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그치? 100제곱 근이라 읽는 거야. 중학교 3학년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얘를 그냥 루트로 긁고 오니까 고등학교 왔어. 고1 때까지는 잘 지내. 고2가 됐어. 얘가 나와 갑자기. 고2가 되면 바로 얘가 나와. 고2가 되면 이제 고2 때부터는 연습이 아니야. 실전이야 이제. 전쟁터로 뛰어드는 거라고 고2라는 건. 알겠니? 고1까지는 너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뭐야? 준비시키는 과정이 고1 과정이야. 너 총은 쏠 줄 아냐? 너는 옷은 잘 챙겨 입을 줄 아냐? 물통에 물은 채웠냐? 너 총알은 잘 갖고 있냐? 너 얼른 집에 가는지 알고 있냐? 뭐 네가 작전상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이걸 다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너희 어리버리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는 니들이 뭔 짓을 해도 이해해 주는 거야, 내가. 근데 고2가 되잖아? 선생님, 제가 배웠고는 까먹었어요. 선생님, 제가 2차 문제 꼭지 잡히고 번호 까먹었어요. 가차 없는 거야, 그러면. 못해. 파악을. 알겠어? 너무 늦었어, 그 친구. 한참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이거 잘 들어오니까. 고2 가면 바로 나와. 세제곱근. 그럼 수능에도 어떻게 나와? 세제곱근 2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수능에도 정식적인 표현이 나오지,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를, 용어를 이해합시다. 됐죠?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까 믿을게요. 됐죠? 그러면 제곱근은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보시면 뭐라고요? 어떤 술 제곱했더니 야, 넌 제곱의 뿌리가 뭐야? 누가 제곱해서 된 거야? 이거 묻는 게 바로 제곱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 여기다 4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4의 제곱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럼 4의 제곱근은 2죠. 이해해. 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알겠니?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도 제곱을 하면 4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을 말할 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야. 알겠니? 두 개 다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플러스인 값과 즉 굳이 쓸게. 양의 제곱근이 존재하고 음의 제곱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양의 제곱근 플러스인 제곱근을 얘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써요. 시험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의 제곱근이니 음의 제곱근이니 무슨 말이야? 4의 제곱근이 있다? 됐어? 4의 제곱근은 뭐야? 뭐라 말하면 될까? 양의 제곱근 2와 음의 제곱근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니면 2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됐지? 자, 근데 너한테 이렇게 물어. 4의 음의 제곱근 말해봐. 마이너스 2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는 음의 제곱근 2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지? 너희가 그냥 이제 뭐라 말하냐 이걸 한 번에 중3부터는 중복부를 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허용돼요 이거. 맞죠? 그래서 4의 제곱근 뭐야? 뿔마예요. 뿔마예요. 이게 이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와 이렇게. 좋아. 빨라지는 거 좋아. 근데 4의 음의 제곱근은 뭐야? 뿔마예요. 이건 망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 말의 뜻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4의 제곱근 뿔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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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요? 16의 제곱근은 뭐죠? 16의 제곱근? 16의, 그러니까 16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16의 양의 제곱근은 뭐니? 4입니다라고 말해야죠.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25의 음의 제곱근 뭐예요? 음의 제곱근. 25의 음의 제곱근 뭐예요?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25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5요. 괜찮아? 16의 제곱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4요. 괜찮아?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죠? 괜찮죠?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게요. 뭐요? 4의 제곱근 했죠? 4는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수업지 배웠으니까. 2의 제곱이지. 16은 4의 제곱이지. 25는 5의 제곱이지. 잘 들어. 빠르게 하고 싶은 거 아니까 빠르게 하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너희는 빠르다는 게 4의 제곱뿐만이 빨리 말한다고 빠른 게 아니야. 알겠니? 빨리 말한 다음에 뭐가 추가돼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실수가 없어야 한다. 알겠니? 실수가 있는 빠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수학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빨리 풀어 이렇게 말하면 연산만 뒷다 빠르게 그러면 계산 실수했어요. 이건 빠른 게 아니야. 알겠니? 연산을 천천히 해도 빨리 풀 수 있어. 왜? 우리는 문제를 읽고 문제를 구상하고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거든. 계산은 마지막 과정이란 말이야. 알겠니? 아까 처음에 연산의 선생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그건 왜 그랬냐? 이 문제 푸는 전체적인 과정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첫 번째는 연산력이 좋아야 전체적인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에 답 낼 때 빨라지겠지. 그 일부를 얘기한 것 뿐이야.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빠르게 하는 연습은 실전적으로 너희가 시험 대비라거나 그때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은 처음 배우는 과정이니까 천천히 따라오는 거야. 선생님 1일 테스트 과제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 천천히 해. 알겠니? 반드시 처음 공부할 땐 개념을 꾹꾹 눌러 담듯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빠르게 풀지 마세요. 알죠? 나중에 빠른 건 언제? 시험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시험 때 가서. 알겠지? 응? 그러면 이걸 왜 했냐? 여러분 이러면 돼요. 제곱 근 찾는 거잖아 우리 지금. 그지? 그러면 제곱이 있잖아? 제곱이 있잖아? 제곱 있잖아? 제곱의 아래 제곱근이 있어. 당연한 거라고 이건 지금. 뿌리가 땅에 있잖아. 열매가 위에 있고. 그렇게 생각해봐. 제곱근은 밑에 있겠지. 나무 밑에 있잖아. 나무 아래 있잖아. 나무 아래 뿌리가. 그지? 그럼 제곱근하면 제곱의 아래에 있는 게 제곱근이야. 명심하세요. 제곱의 아래 직관적으로 푸는 거라고. 제곱의 아래에 2가 있네. 2가 제곱근이라고. 근데 얘는 제곱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최소한 2 제곱근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고. 알겠니? 왜 이러는 걸 알려주냐? 여러분 얘가 숫자에서 끝나고 왔습니까? 문자로 옮겨지겠죠 이제. 됐어? a 제곱의 제곱근 뭐야? 그럼 당황하는 거야 이제 막. 당황하는 거야 이제 애들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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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할 땐 잘하다가 갑자기 a 제곱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근 뭐야?
어디 있다고? 제곱에 아래에 있다니까. A야. 알겠니? 됐어요? 명심하세요. 됐죠? 그럼 뿔마 A 하면 돼, 선생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좀 더 해야 돼, 우리.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엄마, 내 가방 어딨어? 아우, 너 책상 아래에 있잖아. 엄마부터 바꿔야 돼. 뭐를? 용어를.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해서. 네 책상 그 말이야, 책상 아래에 있다고. 뭐야, 이거.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네 지금 밑장 빼기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어? 밑장 빼시라고 한마디로. 제곱이 보이면 밑장을 빼세요. 알겠어요? 걔가 제곱근입니다. 밑장 빼기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전문 용어 나왔네. 그지? 영화 보면 나오는 거야. 어? 또 못 알아들어도 밑장 빼고 보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아래 걸 뺀다고. 그냥 알았지? 아래 걸 뺀다고. 자, 그럼 A의 제곱의 제곱근은 뭐니? 그럼 제곱의 아래에 있는 걸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뿔만을 막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게 있죠. 0의 제곱근은 뭐죠? 0의 제곱근? 0의 제곱근은 뭘까요? 여러분, 0. 이런 특수한 숫자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0의 제곱근 뭘까? 0. 뿔마 0. 그래, 맞아. 뿔마 0인데, 뿔마 0은 그냥 0이죠. 그죠? 뿔마 0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의 음의 제곱근 뭐야? 0의 양의 제곱근 뭐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0의 제곱근 뭐야? 그러면 우리는 뭐 0밖에 없어요. 그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0 한 개 있습니다. 0.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뭐야? 이거는 고2도 맨날 헷갈려해.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뭐예요? 중학교까지는 편해. 마이너스 5는 누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됐냐 물은 거잖아. 맞아? 누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됐니 물은 거지? 됐니?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 우리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념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야, 내 말은. 왜? 지금 수가 실수까지 확장을 시킬 건데 너희가 이 지금 배우는 과정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비순환 소수 있죠? 그 비순환 소수가 애들이에요, 지금. 이제 나올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즉, 얘를 배운다고 해서 너희가 중학교 과정의 개념을 완벽하게 해서 완전 학습할 수가 없어. 왜? 수치가 막혀 있어, 아직. 제한되어 있다고. 봉인되어 있다고. 그럼 어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워야지만 너희가 이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내가 배운 과정 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뿐이야. 알겠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수 모르잖아. 알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우리는 중3에서는 표현하지만 고등에서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중3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이 근호의 존재, 이 근호의 존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근호의 존재. 도대체 내가 이 근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쭉 써봤잖아? 여러분, 3의 제곱근 뭐예요? 3의 제곱근. 응? 3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하면 3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요. 1.5? 1.6? 뭐 있지? 분사값으로 쓸게요. 1.7 얼마라고 하는 바로 너희가 중2 때 배웠던 비순환 소수가 여기에 해당돼요. 끝이 같은 수가 반복되지 않는 계속 다른 수가 나오는 그런 비순환 소수가 바로 3의 제곱근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곱수라고 표현하는 거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러면 2와 4 사이에 3. 3은 누굴 제곱해야 돼? 바로 비순환 소수를 제곱해야 3에 아주 가까운 수가 되는 거야. 딱 3은 될 수가 없어. 알겠니? 3에 아주 가까운 2.99999 이런 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2.999 이런 거 뭐라 그러냐? 에이, 그냥 3이라 해, 그냥.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3의 제곱 9잖아요. 그럼 2의 제곱 4였고, 그럼 5, 6, 7, 8. 이런 수는 제곱해서 되는 수가 비순환 소수밖에 없는 거야. 딱 5나 6이나 7이 되는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거야. 그게 바로 비순환 소수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 거지. 그럼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3의 제곱근은 뭐니? 선생님, 1.7 얼마의 제곱이니까요. 뿔마 1.7 얼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어? 맞지? 뿔마, 뭐라고? 뿔마 1.7 얼마요. 그래. 그러면 자,
5의 제곱근 말해봐. 5의 제곱근. 예? 5의 제곱근이요? 5의 제곱근도 비순환 소수일 테니까 제곱해서 5되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 중엔 얘는 그냥 뿔마 2.2 얼마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할래? 싫지.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요를 만든 거야. 뭐를? 여기는 1.7 얼마요? 얘 대신에 야 그냥 힘들잖아. 얘를 3의 제곱근을 제곱근 3이라고 하자. 딱 제곱수가 안 나오는 것들은 그냥 제곱근을 씌워서 제곱근 3이라고. 아니 제곱근 물었잖아. 제곱근 3 이렇게. 얼마나 편해. 1.7 얼마보다 편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5의 제곱근 뭐라고 그래? 뿔마 2.2 얼마요가 아니고 뭐라 말하면 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뭐라며? 5는 제곱수가 없는데 제곱근 5라 말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선생님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4라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2가 되는 것 뿐이야. 알겠니?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데 a제곱의 제곱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제. 됐습니까? 됐어요? 얘는 그냥 a제곱 미안 얘는 뿔마 a죠 그냥. 됐죠? 얘는 뿔마 a. 자, a의 제곱근 뭐라고? a의 제곱근이라고 뭐 a의 제곱근이라고 말하면 뭐라 말한다고? 누굴 제곱하면 a가 돼? 모르잖아.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 모르니까 일단 딱 씌우고 보는 거야. 오히려 루트보단 뿔마 제곱근 이거를 먼저 익숙하게 용어를 많이 연습하시고 말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왜 여기 2를 안 씁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이제 생길 거야. 여기 2는요 생략합니다. 뭐요? 여기는 2는요 생략하는 겁니다. 왜 생략하냐? 우리 수학에서 많이 생략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2의 1제곱이라고 안 쓰잖아요. 1분의 2라고 안 하잖아요. 왜요? 통용적으로 쓰이는 것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수학에선 생략을 합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근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는 2는 생략하는 것 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2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세제곱근에선 3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3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유점자로. 4제곱근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곱근을 구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제곱수를 빨리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제곱수를 내가 중1 때부터 암기하라고 많이 했는데 제곱수를 암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꽤나 이제 느려질 겁니다. 알겠죠? 제곱수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제가 외우라는 제곱수까지는 반드시 외우시고 최소한 저희가 19의 제곱까지는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근데 19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내가 좀 너무 힘들다 19까지는 그러면 16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외워놔야 돼. 16까지는. 알겠죠? 16까지는 잘 나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a의 제곱근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제곱근은 질문 항상 제곱근은 항상 두 개다. 3거짓. 거짓이죠? 봤잖아요. 한 개도 있어요. 됐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곱근 개수를 물으면 뭐라고? 제곱근의 개수 물어.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일반적으로는 두 개지. 두 개 또는 한 개 또는 한 개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곱수가 한 개인 건 누구야? 유일하게 only one이지? 0밖에 없지? 0. 됐어요? 제곱수가 한 개인 건 누구야? 없는 애들.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서 음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근이 두 개인 건 누구야? 양수는 무조건 제곱근이 두 개죠. 양수라고 너희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양수는 무조건 제곱근이 두 개고요. 0은 한 개고요. 음수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마무리하면서 A의 제곱근은 자, 어떻게 쓴다?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A가 됩니까? 이런 표현이야. 오케이? 제곱이라는 표현은 정리하는 거야. 이제 문자로 정리할 줄 알아야지 숫자는 이제
이걸로 하게 할 테니까 문자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a가 되니 라고 표현한 거니까 어떤 녀석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방정식 하면서 미지수 x로 잡지.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은 x 어떤 녀석을 제곱하면 a가 되니 됐습니까? 됐어요? 그때 x를 구하는 것이 뭐다? 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럼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때 a가 뭐에 따라서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뿔마 제곱근 a가 되는 게 아니고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정확한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 이때 a는 양이면, a가 0이면, a가 음이면 됐지? 개수까지도 좀 분류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문자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연습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 선생님이 3가지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현은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또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데 더 집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의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린?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거 힘들어. 힘든 사람 어떻게 해? 이거를 더 자세하게 말로 풀어봐.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되니? 라고 묻는 거야. 그지?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되니? 나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를 제곱하면 A가 돼.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 수학 공부하는 거야. 최종은 얘가 수식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한글이 없어. 원래 수학이 언어잖아, 얘들아. 수학적 언어기 때문에 이 말이 한글이 사라지고 이제 수식적으로 다 표현되는 거야. 어떻게 쓴다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은 a일 때, 됐죠? x는 제곱근 뿔마 제곱근 a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겠어? 어떤 녀석을 제곱했더니 a가 되었다. 이때 x를 구해라. 이게 뭐죠?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거? 이 신발 식. 뭔 식이야? 기초가 잘 돼 있는 친구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도 등호가 있는 관계식은 지구상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등식이지. 뭐? 하나는 상등식, 하나는 방정식. 기억나시죠? 함수도 있어요, 선생님 등호. 함수는 상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포함되는 게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니까 자꾸 함수가 더 큰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등호 있는 식은 이 지구가 2쪽이 나도 뭐 상등식과 방정식밖에 없어요. 제발 개념의 힘을 믿으세요. 알겠죠? 됐죠? 그럼 얘는 등호 있네요. 상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방정식입니다. 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등식은 아무거나 갖다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고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됐죠? 그걸 많이 잊고 있을 거야. 중2까지 공부했으니까. 방정식은 계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방정식인데 x가 미지수잖아? 몇 차야? 2차지. 그 2차 방정식. 우린 저 뒤에 배울 2차 방정식을 벌써 배우고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그럼 얘 뭐가 될까? 등이 되는 거야. 즉, 이 이야기가 이미 방정식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너무 어려워. 어떻게? 됐어. 접어. 나중에 또 2차 방정식 가서 또 할 거야. 알겠니? 근데 내 말은 너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것까지 이해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결국 제곱근이라고 한 건 뭐다? 수식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직관적으로 볼 때는 제곱에 있는 밑에 걸 보냈습니다.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제곱수들 몇 개 쓰고 가실까요? 제곱수들? 제곱수들?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오피셜이 아닙니다. 뭐 제가 그냥 20년 동안 쭉 문제집들도 보고 학교 시험도 보고 보니까 제곱수는 반드시 이제 계산해서 답을 써야 되는 게 있고 너희가 그냥 거듭제곱으로 답을 표현해도 되는 게 있어. 몇몇 개. 알겠지? 그래서 몇 개 쓰죠.
우리 제곱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2의 거듭제곱 많이 나오죠. 2의 거듭제곱은요. 2는 자, 2의 제곱 당연히 알고 있죠? 2의 제곱 당연히 2의 세제곱 외우고 있죠? 얘는 8, 그지? 얘는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2의 4제곱 16 암기돼 있어야 되고요. 2의 5제곱 32, 2의 6제곱 64 여기까지 딱 암기하시고요. 7제곱 암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냥 2 곱하면 되잖아. 암산되지. 64 곱하기 2면은 받아 올리는 게 없으니까 금방금방 암산되죠. 그래서 얘는 7제곱 정도도 가끔씩 나오니까 2 해서 2, 6, 12, 2, 4, 8, 128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좀 건너뛰고 7제곱, 8제곱, 9제곱 건너뛰고 바로 2의 10제곱 암기하셔야 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1024입니다. 1024. 1024. 알겠지? 그럼 얘 11제곱 암기합니까? 아니 뭐하러 암기해요? 얘도 받아 올리는 게 없잖아. 그지? 2 곱하면 얘는 2048 바로 되지 암산으로? 암산으로 되게 편하니까 2의 11제곱은 그냥 암산 가시면 됩니다. 2의 12제곱은요? 야 이게 애매해. 내가 말하지만 나 말하면서 애매해. 알았지? 야 애매하다. 왜? 2의 12제곱은 전기에서 쓰지 않아.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왜? 오피셜이 없어. 근데 문제집을 풀면 2의 12제곱부터는 답을 2의 12제곱으로 써 그냥. 2의 15제곱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답을 2의 15제곱 쓰는 거라고 이렇게. 2의 30제곱 그냥 2의 30제곱 답이야 이게. 이럴 때는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있죠? 대부분 이렇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 자, 10제곱, 11제곱까지는 뭐해? 그냥 쓰는 거야. 2048까지 외우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1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다 풀어서 씁니다. 알겠죠? 자, 3도 있어, 3도. 3 가게 3. 3은 3의 제곱은 당연히 9인 거 알고 있고 3의 세제곱은 27인 거 알고 있죠? 3의 4제곱은요 81이겠죠? 됐지? 3의 5제곱은요 여기다 3 곱해봐 243 여유 있으면 여기까지 외우시고 얘도 그냥 3 곱하면 얘는 받아 올리는 게 뭐 그거 없잖아 이쪽에서 그죠? 바로 되니까 암기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믿는데 얘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려면 외우는 것도 추천해요 제가. 6제곱은요 6제곱은 3의 6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냥. 에? 그래요? 그럼 3의 10제곱도 외우나? 아니 3의 6제곱부터 그냥 3의 6제곱이에요. 알겠죠? 3의 7제곱도 3의 7제곱이고요. 여기까지만 그냥 다 계산하시는 거고 3의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은 그냥 계산 안 합니다. 보통. 알겠죠? 됐어요? 만약 선생님께서 굳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근데 제 말은 내 말이 오피셜이 아니야. 이거는 선생님이 모든 문제집을 봤더니 답을 쓸 때 3의 6제곱부터는 답을 3의 6제곱으로 쓰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만약 안 그런 문제집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 이건 제 경험을 말한 거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5는요. 5는 5도 많이 나오죠. 5. 는 5의 제곱 당연히 25인 거 알고 있고요. 5의 세제곱 125인 거 알고 있죠? 5의 4제곱은요 625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암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산하는 얘기 여기까지는 5의 5제곱부터는 계산 안 해요. 그냥 5의 5제곱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2, 3, 5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미 잘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11의 제곱 몇이에요? 121 되죠? 12의 제곱 몇이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요건 9로 끝나죠. 1이 되면 딱 보면 9로 끝나죠. 그럼 14의 제곱은 어떻게 보면 된다? 6과 9 자리 바꾸면 됩니다. 196 암기하는 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15의 제곱 되시죠? 225죠? 225 16의 제곱은요? 256이죠. 아주 많이 나와요. 16의 제곱. 알겠지? 17의 제곱 여기부터 잘 나오지 않지만 여유 있는 친구들은 외워주세요. 얘는 289, 77, 49, 289에 289. 8의 제곱 진짜 안 나와. 진짜 안 오는데 외워놔야 돼. 88에 64잖아. 324야. 1의 자리만 잘 기억해도 돼. 324. 알겠지? 88에 64잖아. 이건 그지? 그냥 4로 끝나니까 324. 됐어요? 앞쪽은 그렇다고 이제 요거는 잘 나오지 않지만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때 계산하면서 자기가 그때 외우시던가. 그렇지? 9의 제곱. 정말 보기 힘들면 레어템. 얘는 361이에요. 9981, 361.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지금 외울 일이 없어. 도둑제곱을. 대학 갈 때까지. 보장합니다. 이건. 알겠죠? 대학 갈 때까지입니다. 됐어요? 그걸 왜 외워둬야 되냐? 얘들아, 우리가 말했잖아. 이제 루트 한 편도 쓸 거니까 슬슬 빨라져야 되니까 좀 더. 고2에 가시면 이제 이 루트에 대한 즉 제곱근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근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심지어 중3에서 좀 심한 A급 수학 같은 거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짜증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거. 근데 A급 수학에는 있어. 왜? A급 수학은 약간 그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하는 그런 거잖아. 걔들은 선행이 필수거든. 왠지 아시죠? 과학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과학고는 모든 고등과정이 끝나요. 고2부터는 대학과정 배우거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과학고는.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A급 수학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라고 만든 교재니까 이런 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게 중상권자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모르는데 머리 쥐었다고 있지 말고, 알겠니? 그래서 A급 수학이라는 책 자체가 선행을 나간 친구들이 유리해, 무조건. 근데 블랙라벨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블랙라벨은 딱 그 학년에 내가 심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블랙라벨 하시는 거고, A급 수학은 옆에 친구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학원에서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알겠니? 아무나 막 하는 책은 아니야. 쓸모없는 책이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과학고나 영재고 갈 거 아니면 굳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정말 할 거 없으면 하는 거지. 그럼 3의 제곱근, 3의 세제곱근 어떻게 할까? 3의 제곱근 뭐였지? 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이었잖아.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이었잖아, 3의 제곱근은. 그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3의 세제곱근은 뭘까? 세제곱근 3이야. 뿔말은요? 얘들아, 세제곱하면 세제곱 특징이 뭐야? 홀수 제곱의 특징이 뭐야? 도가 안 바뀌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야.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고. 세 번 곱했으니까 홀수에 곱하면은 부호 그대로인 걸 알고 있잖아. 중1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들도 너희가 이제 곧 하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 고2들도 첫 수업이 선생님이 이거야. 뭐, 제곱근 수업. 이걸 이해 못해서. 자, 표현들 정리합시다. 내가 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란 말을 들었어. 머릿속에 발상 첫 번째. 발상이야, 발상. 누굴, 어떤 수를 제곱하면 5가 되니? 됐죠? 수식적으로 표현해봐. 어떤 수를 x로 잡고 x의 제곱은 5. 그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x. 됐니? 됐죠? 그러면 x제곱은 5라고 할 때 누구? 아, 내가 이 x를 구하는 거니까. 됐죠? 제곱근 5.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뿔마 제곱근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표현법까지 다 아셨죠, 이제.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우리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여기 구면 될 것 같아. 이거 맨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기초 개념을 잘못 잡아서 그래. 아니, 제곱근 A는 뭐야? 시작!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되니? 이게 제곱근 A의 뜻이잖아. 이 말하지만. 알겠어? 그러면, 뭔 소리 한 것 같습니다. 소리. A의 제곱근이 뭐야? 그럼 뭐라고?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되니?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되니가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고, 그지? 됐죠? 그러면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가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제곱근 A는 뭐야? 말 그대로 제곱근 A입니다. 됐어요? 지금 뭐야? 얘는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야, 지금. 양의 제곱근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뿔마가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뿔마고 다르죠, 당연히 두 개가. 구분돼야 됩니다. 제곱근 3. 한마디로 루트 3. 오케이? 제곱근 3. 그러니까 제곱근부터 연습한 친구들은 이제 안 헷갈려. 제곱근 3, 루트 3. 제곱근 2, 루트 2. 됐어? 그럼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2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제곱근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라고. 맞습니까?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곱근 5, 제곱근 5. 루트 5라고, 그게. 달라. 5가 양의 제곱근만 말하는 게 제곱근부터 나온 얘기야. 알겠지? 제곱근부터 나온 얘기는 뭐라고? 얘가 루트 A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됐지? 그럼 A의 제곱근 뭐라고?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되니? 이거라고. 고작 제곱근이란 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로 내용이 달라져. 알겠죠?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뭐 실제로도 시험에서도 가끔 이제 묻습니다. 옳은 거 찾기 해가지고. 됐지? 자, 제곱근의 특징 한번 얘기해볼까? 제곱근 특징? 어떤 특징이 있었지? 우리가 양수는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있었다고? 두 개. 근은 두 개이다. 됐어요? 그 두 개를 우린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음의 제곱근. 됐죠? 됐죠? 자, 두 번째는 0의 제곱근, 양수 했으면 0, 음은 나와야 되지. 그지? 0의 제곱근은 한 개이다. 됐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없다. 고등학교 때는 있다. 알겠습니까?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고비. 여기까지 고비가 아니었지. 아우, 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나 걱정되네. 얘들아. 정말 부탁인데, 요거, 이번 한번 배울 때 한 10번만 쓰면 안 될까? 저 사람 뭐라는 거야? 10번만 막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이거 좀? 여기 알려주면? 이렇게 말해줄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50%는 몰라, 이걸. 고등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20%는 자꾸 실수해. 오케이? 그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고3 때까지 나와, 이거. 진짜. 고3까지 나와, 고3까지. 알겠니? 이거 못하면 진짜, 선생님 너무 화나. 고등학교 수업하는데, 아까도 수업하다가, 너무 화나. 이 화를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도대체 뭘 한 거야, 얘는. 고3 애들까지. 너무 화가 나, 진짜. 응? 수학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이거 모르면. 사실 인수분해 가르치고 말겠어. 진짜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로 한번 설명을 하고요. 너희 진짜는 뭐야? 문자로 또는 식으로 하는 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포인트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루트라고 표현하잖아. 이렇게 그지? 됐지? 얘가 아까 9 이렇게 말하면 제곱근 9지. 제곱근 근은 뭐야? 거꾸로 말해봐 이제. 9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지. 이 힘들다니까? 역으로 우리 개념을 말하는 게 진짜 힘들어 얘들아. 루트 9는 뭐야? 제곱근 9는 뭐야? 어떻게 말할 거야? 응? 이러고 있다니까? 9의 제곱근은 뭐야? 9의 제곱근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요. 잘 말하면서 그러면 제곱근 9는 뭔데? 응? 9 제곱해는? 이러고 있다니까. 대부분이 이래 진짜로. 알겠니? 너희들 지금 그럴걸? 약간 헷갈릴 거 지금? 그래서 뭐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역개념은 무조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제곱근 9는 뭐야? 9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나올 줄 알아야 돼. 알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루트 9니까 근데 우리 9는 뿔마 3이었잖아. 제곱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곱근 9 루트 9는 3의 제곱이 있지. 됐어? 그럼 얘는 3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해? 맞아? 그래요?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되는 수가 있으면 이 제곱과 루트, 제곱근이 만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만나서. 됐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항이 한 개일 때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위험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루트하고요.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선생님 2 더하기 5인 거죠. 혼나 아주 그냥.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의 수여야지. 이게 말로 한번 해봐, 그러면. 제곱근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은 뭐야? 뜻이?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왜? 응? 제곱근이죠. 맞지? 맞잖아, 이거잖아. 그지? 됐니? 그래. 그럼 누가 이렇게 이게 더하기는 다 계산해야지. 알겠어? 4 더하기 25.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즉, 29. 29의 제곱근인 거야, 얘는 한마디로.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너희가 이렇게 항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절대 제곱 못 사라져. 명심해. 됐습니까? 항이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지수법칙 배웠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루트. 지수와 같은 미끼를 곱할 수 있습니다. 6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항이 한 개여야 돼. 알겠니? 항이 한 개면 나올 수 있는 거야. 항이 한 개여야 한다. 항 한 개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그럼 제곱과 루트 사라집니다. 몇이에요? 얘는 6이 되는 게 맞아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됐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이거 해볼까? 마이너스 9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음수는 제곱근 없다고 했잖아. 애초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라는 뜻인데. 그지? 얘는 불가능해. 애초부터. 됐니? 됐죠? 됐지? 근데 이러면 어때? 이러면
마이너스 9에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있어. 얘는 어때? 얘는 어때? 81이지 이거. 제발 부탁이야.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근데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야? 어? 제곱이 같이 있기 때문에 81이지 마이너스 9가 아니야. 알겠니? 제발 좀 이 속임수에 넘어가 주지 마. 너희는 속게 하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킨 거지 그냥 이거는. 알겠니? 그럼 뭐 할까?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거 용서하면 돼 안 돼? 앞으로.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거 용서하면 안 돼. 이런 거 없다고 한다고 그냥. 알겠니? 근데 제곱이 있잖아. 너희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과 루트를 삭제할 때 마이너스가 보면 어떻게 한다? 얘를 그냥 플러스라고 바꿔버려. 어차피 없는 거야 마이너스는. 알겠니? 그렇다고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 안 된다. 알았지? 됐어요? 마이너스 9는 안 되고 제곱과 루트가 있으면 사라지는데 그럴 땐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꾸고 시작하라고 그냥. 즉 이런 거지. 선생님 제가 봤더니 루트 마이너스 3에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다고? 제곱과 루트가 같이 보이지 그지? 됐어? 이럴 땐 뭐 해버리라고? 이 마이너스 걸리적거려 플러스로 바꿔버리라고. 그냥 어차피 9라니까 얘는 지금. 알겠니? 이 마이너스는 트릭이야 그냥 9야. 명심해. 제발 명심해. 알았니? 제발 명심해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몇이야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지 이제. 얘는 9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됐죠? 잘 들어보세요. 자, 루트가 있는데 마이너스들이 어디 분야 잘 봐봐. 첫 번째 경우야. 루트 방에서 마이너스 7의 제곱이야. 어떻게 해버리라고 이거? 어떻게 해버리라고?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지는 건 맞지? 됐니? 근데 이 마이너스를 뭘 바꿔?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몇이야? 7.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마이너스를 이제 뭘로 빼냐 내가? 밖으로 뺄게. 밖으로 루트 7이 있는데 그치? 마이너스가 밖에 있어. 됐니? 여기에 제곱을 씌울게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제곱 씌웠어. 그러면 너희 어디 봐야 돼? 루트 안에만 쳐다보는 거야. 맞지? 사라지죠. 누구예요? 그러면 7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밖에 누가 마이너스가 딱 버티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냥. 됐습니까? 마이너스 4 위치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 위치랑.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세 번째. 마이너스 방금처럼 루트 7인데 이거에 제곱이 있어. 밖에서 제곱을 해버려. 됐니? 그럼 제곱은 두 번 곱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얘는 풀어만 봐도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당연히 뭐야 얘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게 맞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볼 때 어떻게 해? 이 가로의 영역을 잘 보는 거지 그지? 제곱이 관여할 수 있는 가로가 이 마이너스까지 가로 우린 지수로 되었으니까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로 바꿔주고 얘한테도 붙는 거야.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은. 알겠니? 지수법칙에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제곱 사라지면서 얘는 7 되는 거죠. 됐나요? 이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됐어요? 이런 거 낚이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숫자들로 보아서 정리해 보니까 문자나 식으로 할 건데 대학 갈 때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루트가 존재하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수는요. 어떤 수? 이 안에 들어오는 수는 어떤 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음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알겠죠? 그럼 양수만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0의 제곱은 0이라니까? 0이 항상 숨어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야? 이 안에 있는 수는 반드시 0 이상인 수만 들어옵니다. 이 루트 안, 제곱근 안에는 0 이상인 수밖에 못 와요. 마이너스인 수 자체가 못 와. 왜? 음의 제곱근은 없으니까. 알겠지? 그럼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까? 루트를 벗기고 나왔어. 루트를 벗기고 나왔어, 얘가. 됐어? 루트를 벗기고 나온 수는 어떤 수가 나와야 됩니까? 루트? 밖에는? 밖에 나온 수. 어떤 수 나와야 돼요?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이상인 수만 나와요. 즉, 되게 심플해. 얘는 되게 심플하고 되게 쉽다고.
여기가 루트라는 식을 보고 계산을 하거나 문자가 있든 식이 있든 간에 루트 안에 있는 건 0 이상이란 숨겨진 범위가 있다는 걸 너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리고 그 결과값이 문자든 식이든 숫자든 간에 0 이상인 수밖에 못 나와. 즉 루트를 어떤 걸 벗기고 나왔더니 마이너스 3 같은 건 절대 못 나온다는 이야기고, 알겠니? 이 안에서 마이너스가 존재하려면 이 제곱과 함께 있어서 너희를 속이는 거니까 아예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을 할 때 문자가 있든 식이 있든 덩어리를 보셨으면 루트 안과 루트 밖을 보는 거야. 이되니 루트 안과 루트 밖은 무조건 뭐다? 0 이상이란 조건이 반드시 붙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요것만 체크해도 그 선생님이 아까 흥분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문자든 식이든 간에 0 이상인 수만 와야 되고 0 이상인 문자만 와야 되고 0 이상인 식만 와야 된다고. 부탁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의 상식 한번 상식. 어떤 문자가 A가 있어. 자, 양수야? 음수야? 0이야? 뭐라 해야 돼? 시작. 몰라요. 제발 부탁해. 몰라요. 알았지? 모르면 뭐 한다? 얘들아, 중학교 2학년 2학기의 끝단원이 뭐야? 경우의 수와 확률이야.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 했어. 그걸 배운 순간 너희는 알게 모르게 그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모든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와 이제 수학에. 뭐?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 연속된 상황 곱하지. 그지? 공식적인 상황에 곱하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그지? 맞아? 됐어요? 근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니까. 우리 또는 경우에서 또는 뭐야? 너희 언어로 바꾸면 뭔지 알아? 너희 언어? 몰라요. 알겠니? 또는은 너희는 항상 그렇게 표현해. 모르지. 이게 또는이야. 너희는. 알겠어? 내 경우에서 할 때 얘기했지.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요거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잖아요. 모르죠. 이러면 100%뭔 발상이다? 또는 발상이야. 인간이 원래 그래. 알겠니?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너 이거 이거 딸기 케이크 먹을 거야? 초코 케이크 먹을 거야? 당근 케이크 먹을 거야? 다 먹고 싶은데. 안 돼. 하나만 골라. 고민하잖아. 그지? 그 고민은 뭐다? 또는이다. 우린 선택을 해야 되거든. 초이스를 한다는 뜻이야. 알겠어? 초이스는 뭐다? 그러면 분류다. 합의 법칙이란 건 분류하기 때문에 더하는 거야. 모든 가지수를. 이해됐니? 됐어요? 내가 이거 두 가지, 세 가지 또는이야. 뭐야? 5가지라고 보는 거잖아. 총 5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봐. A는 양이야? 음이야? 0이야? 모르잖아. 뭐 해야 한다? 조금 분류해야 돼. 제발 이 앞에 있는 여기가 비었다고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존재하면 안 돼. 알겠니? 더 이상은 끊어. 제발 이 악연을 끊으라고. 아직도 이런 친구들 A 보고 양수지. 왜? 여기 양이니까. 오 미치겠어.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이냐? 네. 그래서 너무 화나려고 진짜. 막 폭발하고 싶어 진짜.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A가 음이야?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고. 알겠니? 됐어요? 얘는 양일 수 있고 음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요? A는 마이너스 3이면 음이지 뭐야. 선생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기 이러니? 안 그러잖아. A 자체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해? 알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어. 됐니? 자, 확실한 거 하나 얘기하자. A는 뭐야? A는 뭐야? A는 뭐야? 0 이상이야? 다시 봐, 일로 와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에 들어오는 수가 있으면 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알겠니? 됐어? 0 이상. 제곱이 있잖아, 제곱이 여기. 제곱까지 이렇게 딱 보면 0 이상이라고 얘가 지금. 알겠니? 제곱까지 보니까.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즉 A 제곱이 0 이상인 거지? 그럼 A는 양도 되고, 음도 되고, 0도 돼. 어차피 제곱 있잖아.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누구? 절대값 A예요. 절대값 A 중일 때 배우죠? 뭐야 얘는?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양수여야 돼?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이거 보시면 돼. 얘가 양수여야 되니?
아니야. 밖에 나온 수가 0 이상인 수인 거야, 얘도. 알겠니? 절대값 A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 안에 들어가는 건 음수가 들어가도 돼. 뭔 소리야? 마이너스 3 절대값 몇이야? 3이잖아. 안 그래?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 됐어? 근데 나온 게 3인 것 뿐이야. 절대값 0은 0인 거거든, 이거 지금? 안에 0이 들어가도 된다고. 알겠지?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양수, 음수, 0 다 돼. 밖에 나온 수들이 뭐야? 3, 0 이런 것처럼 0 이상인 수만 나오는 거야. 절대값도. 됐습니까? 즉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완전히 같은 표현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다? 우리는 분류해야 된다. 어떻게? 이 A는 양, 0 다 되기 때문에 A 제곱이 0 이상인 거니까. 그렇지? 얘는 A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인데 0 이상이라 할 때. 이렇게 할게. 0도 포함시킬게. 됐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라고 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A가 0 이상이면 제곱을 해도 날라가잖아? 그지? 그럼 누가 나와? 그냥 A가 나오면 돼. 자, 선생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 말고 뭘 본다? 빨리 쳐다봐. 얘 뭐야? 루트 벗기고 나왔지? 얘가 0 이상인 수 맞나 확인해봐. 빨리. 맞지? 얘들아. 루트를 벗기고 밖에 나온 수가 0 이상이어야 한단 말이야. 이것만 생각해. 알았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자, A가 음수래 이제. A가 음수야. 자, 뭐 나왔어?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고 선생님. A가 나왔습니다. 자, 얘 무슨 수야? 3, 2, 1. 음수야. 그러면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0 이상의 수로 바꾸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가 뭐가 돼? 0 이상인 수가 되는 거지, 이제. 0보다 큰 수가 되겠지, 이제. 됐니? 얘가 뭐야, 한마디로. 얘가 양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우리. 그지? 마이너스 보면서, 양수!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 그지? 맞지? 이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이해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 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수를 보면서, 양수! 이게 얼마나 힘드니? 그지? 됐어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라 말 못하는 거잖아. 음수를 음수라 말 못하는 거예요. 양수야, 양수. 알겠습니까? 됐어요? 왜?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좀 많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A가 음수라고 하잖아? 이 A 안에 마음속에다가 이게 딱 음의 마음을 집어넣어. 그지? 그럼 너 음수구나. 어? 살짝.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어 양수구나. 이렇게. 얘는 0 이상이니까 양이잖아, 어차피. 나온 게 0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라고 했지만, 응? 몇 개 좀 연습을 해볼게요. 문자인 거야, 문자. 잘 봐봐, 잘 봐봐. 이거 끝내자, 제발. 편하게 갑시다. 루트, 루트, 루트. A 제곱이 있어. 됐어? 이때 A는 음수다. 뭐란다고?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사라지는데 나온 게 A인데 우리는 음수 나왔네? 확인. 음수 나왔네? 한 번만 확인한다고만 해준 거야. 음수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만들어야지.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루트, 루트, 식 간다. A-1의 제곱이 있어. 덩어리 보이지? 완전 제곱식이지, 이거 지금, 그지? 완전히 제곱된 식이야. 알았지? 자, 얘는 제곱과 루트가 사라진 게 맞지? 됐니? 이때 이래. A가 1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써 있어,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들아, A가 1보다 작다 했지? 내 말 잘 들어. 일단 지워. 그 다음에 일단 빼. 뭐라고? 단계를 첫 번째, 일단 지우라고. 루트 제곱을. 알겠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빼, 일단. 이게 2단계야. 됐니? 됐죠? 3단계. 얘 부호 판단해. 얘 1보다 작은 수 0 같은 거 집어넣어봐. 양이야, 음이야, 이거. 음이지. 0 넣으면 음이잖아. 마이너스 1넣어도 음이고, 그지? 어떻게 한다? 음수 나온 거잖아.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앞에 그냥 붙이면 안 되지. 덩어리로 보고 마이너스 붙여. 이게 3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연습해. 그러면 실수 절대 없어. 되니? 다시 한 번 더. 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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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다 크다. 됐니? 됐죠? 루트 루트
x-2의 제곱이 있어. 됐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단계 뭐라고? 제곱과 루트를 없애. 됐니? 2단계 어떻게 한다고? 일단 써. x마이라고 써. 일단 써. 2단계 했어 나 지금. 3단계 뭐 한다고? 너 부호 판단해. 양이야 음이야? 2보다 큰 거 뭐 100, 1억 넣어봐. 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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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냥 두면 돼. 답이야 그래서. 알겠어? 알겠니 이거? 양수잖아. 2보다 큰 거는. 됐습니까? 숫자 넣으면 양수잖아. 양수네 양수. 오케이? 됐어 답이야. 그래서 이것도 힘든 친구들은 외우라고 해 이제 뭐 양, 그, 안,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자성어로 우리 뭐 중마고 그지? 그런 거 있잖아. 양그 음반. 양수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뽑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뽑아라. 그런 명언이죠. 그래서 양그 음반. 알겠습니까?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제발 좀 알겠지?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제곱근이란 건 누굴 제곱해서 걔가 돼. 이거 묻는 거야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가 제곱수를 알고 있으면 그지? 그 말하면 되고 없으면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붙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의 제곱근 뭐야? 이렇게 말하면 제곱해서 3되는 거 모르잖아. 그래도 편하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 또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됐죠?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곱근들은 양의 제곱근도 있고 음의 제곱근도 있다. 이거 두 개 일반적으로. 그건 양수한테서 통하는 거고 0은 0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있는 거고 음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우리가 모르니까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뺄 수가 있다고 우리. 그지? 그러면 제곱과 루트를 없애고 나서 뺐는데 그 수는 뭐? 0 이상인 수여야 한다고.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특히 문자나 식일 때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앞에다 뭘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해 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습을 한 거예요, 지금. 어렵진 맞죠? 그죠?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봅시다.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 헷갈리니까 천천히 풀어, 제발. 빠르게 풀지 말고.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36의 제곱근은 6이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36은 누가 제곱해서 36이 돼? 6이요. 맞아? No. 그게 있지? 됐지? 얘는 틀립니다. 됐죠? A가 양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양수라고 해서 양수. 루트 A 제곱은 A니? 자, 제곱그룹 사라졌지? A가 나왔지? 양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3이야. 됐습니까? 자, 디귿 갑니다. X가 A의 제곱근이면, 자, 이제 문자 나왔지? 이제 힘들다고 말하는 게. 누가? X가 A의 제곱근인 거야. 어떡하지? 누가? 주어가 X지. 제곱근이지. 제곱근은 어디 산다고 얘들아? 제곱근이 사는 위치가 어디야? 제곱의 아래에 산다. 제곱의 아래 산다. 제곱의 아래 사는 게 X란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X가 A의 제곱근이라 했잖아. 맞아요? 됐어요? X가 A의 제곱근이잖아. 얘는 X 제곱 아래 X가 산다는 거야. 그게 A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것이 금방 만들죠? 이러면 됐습니까? 주어가 누군지만 체크하면 돼. B가 C의 제곱근이다. 어떻게? B가 C의 제곱근? 누가 제곱근이라는 얘기야? B야 C야. 이거 무슨 문장 국어 실력이야 국어 실력. B가 C의 제곱근이다. B가 제곱근이라는 얘기네. B는 제곱의 미수설주의. 아무 게 C잖아. 얘가 C라는 얘기구나. 오케이? 됐어요? 이름 헷갈릴 일이 없잖아. 응? A 플러스 B가 X의 제곱근이다. 누가? A 플러스 B가 주어자. 은는이가 주어잖아. 그치? 내가 국어 시험도 아니고. 은는이가 A 플러스 B가 X의 제곱근이다. 어떻게 한다고? 네가 제곱근인 거잖아. 그치? A 플러스 B 제곱근은 어디 있다고? 제곱 밑에 산다고. 알겠어? 그럼 그게 X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요거 맨날 틀려야 돼. 맞죠? 이건 지금요. 모든 수의 제곱근은 하나 두 개다. 잘 가라. 0은 한 개, 음은 없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못 찾고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치기까지 하래. 오케이, 좋아요. 이런 거. 자, R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맞죠? 그죠? 됐죠? 얘는 기억은 맞아. 니은 0의 제곱근은 0이다. 그렇지. 한 개. 루트 25의 제곱근은 5이다. 나 진짜. 얘들아.
부탁 좀 하자. 루트 25는 뭐야? 5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5인 거잖아. 그럼 너희들 문제 풀 때 이번 과제할 때 이렇게 안 하시면 잔소리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너희를 낚기 위한 거 아니니? 그렇잖아. 누가 봐도 너희를 낚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낚이는 건 무슨 경우야? 도대체 너희가 너무 웃긴 거야. 어? 아니 그렇잖아. 너희를 덤팅에 씌우려고 낚으려고 게 있어. 어? 그렇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덤팅에 걸려주는 건 도대체 뭐냐고. 어?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이거는 너희를 낚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쓰지 말고 어떻게 써? 바꿔라고 제발. 몇이야? 5잖아 얘가. 그지? 5의 제곱근으로 한 번 다시 읽어. 그러면 아닌 거 바로 나오지 않니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고칠 거니까 5의 제곱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야겠지 이제. 됐습니까? 이걸 바로 보니까 선생님 25니까 5네요 맞네요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발 바꾸고 시작해. 이거 안 바꾸는 사람은 잔소리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16의 제곱근은 제곱근 16은 같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지? 16의 제곱근은 뭐야? 16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16 드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거고, 제곱근 16은 뭐라고? 루트 16이라고. 근데 또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계속 제곱근이라 말해. 괜찮아. 뭐 대학 갈 때까지는 더 필요한 게 루트란 말보단 제곱근이란 말이 표현하지. 어떻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쓰지? 너희는 루트 이렇게 말하면 쓰니? 안 그러잖아. 어차피 네 기억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너희가 쓸 때 이걸 루트 이렇게 말 안 하니까 그냥 속으로 제곱근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죠? 틀리다. 미음 양수의 제곱근 항상 두 개다? 맞는 말이죠.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이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 그지? 자, 갑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의 양의 제곱근은, 또 봐. 막 낚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 3의 제곱 몇이야? 9. 요거 한번 쓰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 괜히 혼나지 말고, 바꾸세요. 9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꿀마 3에서 3이죠? A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또 5로 바꾸고, 5의 음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마이너스 루트 5로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뿔마 제곱근 5, 뿔마 루트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값을 구하라. a는 몇이에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값은 a는 3이죠. 됐죠? b는 마이너스 루트 5가 b예요. 얘를 뭐 하라고요? 제곱하래요. 됐죠? 자, 아까 했습니다. 제곱이 지수법칙처럼 여기 가로까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3 마이너스는 가만히 두고 여기까지는 얘 몇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루트 날라가죠. 됐어?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럼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안 돼요. 마이너스 5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괜찮지? 천천히 처음엔. 다음 중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얘는 제곱 루트 사라졌죠? 양수 나왔죠? 3. 오케이. 얘는요? 제곱 루트 사라지죠? 양수 나오죠? 3. 얘는 제곱 루트 사라지고 제곱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없애버리겠어요. 제가 이거. 됐죠? 계산할 때 아예. 얘 그러면 사라지고 얘는 몇이야 또? 3. 얘는 제곱이 지수법칙 때문에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도 3. 얘는 없애버리시고 루트 안에 있는 건 3인데 밖에 있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해보니까. 할만하죠? 바로 또 5번 갈게요. 자, A가 양수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의 양수. 이게 쉬운 거지 뭐. 또 문자병 조심. 제곱이 뭐 한다고요? 가로 영향권을 잘 보셔야 돼. 붙고 얘 플러스 날리고 A 맞죠? 얘는 맞습니다. 자, 얘는 가로의 영향권을 먼저 보시고요. 제곱부터 얘는 플러스 루트 날려 2A지? 2A입니다. 됐어요? 얘 어차피 양수를 했어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양수니까 어차피 이거. 됐지? 자, 얘는요. 얘는 플러스로 바꾸랬어. 문자죠? 그치. 문자도 제곱과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버리라고. 헷갈리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사라져. 나온 게 A인데 뭐야?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얘는. 됐어요? 선생님 질문이요. 왜? 음수 못 나온다면서요. 왜 양수인데 음수인데요, 선생님? 이게 아니지. 얘는 제대로 A가 나온 거고 양수 나왔는데 여기 밖에서 마이너스가 딱 붙은 거잖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나왔는데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 거 어떡해. 그지? 됐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얘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요. 오, 진짜 부탁, 이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지수법칙 할 때 얘기했어,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좀 해줘, 이렇게. 이거 습관이야, 습관.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나. 이거 2a의 제곱 이렇게 나야 된다고. 알겠어?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알았죠? 4는 2의 제곱이잖아, 이게. 됐니? 그래서 2a의 제곱으로 바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알죠? 지수법칙? 그럼 얘는 나왔어. 누구? 사라지고 2a 나왔지? 양수 맞아? 양수 맞지? 됐죠? 그럼 얘는 나오고 a가 나왔거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 a 맞죠? 정답은 틀린 게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 진또배기 6번부터 이쪽 하면 끝나니까 얘들아. 좀만 참아. 알았지? 너무 어려워? 아니잖아. 좀만 참아.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약간 재밌는 거 할 거야. 다음 시간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간. 야, 이거 계산만 이면 먼저 잘하고 오늘의 메인은 이거지. 메인 디시야, 메인 디시. 됐죠? 갑시다. A가 음수라네요. 긴장하시고 A 음수래요. A 음수래요. 음수가 짱 이거 고3까지 나온다는데, 그지? 갑시다. 하나씩 하나 각 기억하는 거야. 갑니다. 기억 사라졌어. 1단계, 2단계 뭐야? 그대로 써 A를. 3단계 뭐야? 또 부호 판단해.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뭐해? 나온 게 음이면 안 돼. 마이너스 붙여. 됐죠? 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있지. 그대로 가, 그냥. 그대로 써, 제발 좀. 알았지? 우린 요거 본다, 요거. 얘 본다. 자, 안에 있는, 제곱과 같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뭐라고? 플러스로 바꿔버려, 빨랑. 헷갈리니까 이거, 알았지? 됐어? 바로 바꿔버리고.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었어, 이건 내가. 안에 있는 거는. 제곱 사라졌다. 누구 뺐어? 나 2a 뺐어. 자, 여기서 질문. 2a는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야, 음수야?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다 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나? 어떻게 붙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오케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 번 더. 다시. 마이너스 보고 갖다 써, 이렇게. 됐어? 자, 간다. 루트 안에 있는 제곱과 있는 건 다 플러스로 바꿔버려. 됐지? 자, 그냥 그대로 빼. 2a를 뺐어. 뺐더니 이제 뭐해? 부호 판단이야. A 음수지. 얘 뭐야, 그러면? 음수야. 음수면 뭐 해야 한다고?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마이너스 붙이려고 봤더니 얘가 또 있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됐어? 얘는 원래 밖에 있던 애잖아. 알겠죠?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연습 많이 헷갈려요, 너희가. 괜찮아요? 믿을게요. 몇시에 그러면 정답은 A입니다. 한번. 자, 7번. 숫자, 이번 숫자. 숫자 좀 자신 있겠지? 갑니다. 천천히, 빨리 할 필요 없어. 8의, 여기 8의 제곱이지. 날라가 8. 됐어? 나누기, 일단 나누기 써, 그냥. 됐어? 자, 여기 제곱은 바로 확인. 얘 플러스 되겠지? 날라가지? 얘 2야. 얘 2. 더하기. 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지워버리랬어, 내가 이거. 이거 엄청난 사람을 주니까 제발 이렇게. 알겠어? 그럼 제곱으로 사라져. 몇이야? 7 곱하기 쓰시고. 자, 루트 안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버리라고 그냥. 알았지? 그러면 제곱 사라져. 몇이야? 1분의 1이야.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푸는 거죠, 뭐. 그죠? 됐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더하는 거지. 설마 얘 나누고 다 더하기 7부터 하는 사람은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알았니? 요거 4, 요거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또 여기다 4 더하기 7에서 11로 가면 내가 점점점 써줄게, 피드백에. 알았지? 그러면 너희가 아, 선생님이 뭔가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 너희 거기다가 야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초등학생 것도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야, 엄마가. 그치?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5 정답은 그래서 5입니다. 괜찮죠? 자, 8번 갈까? 8번? 진또배기들이야. 7, 8, 9번이 진짜지, 우리 하는 거. 그렇지? 자, 8번 가시면 A가 B보다 크대요. 갑자기 이제 부호를 줄였더니 이렇게 주네. 봤더니 아니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그럼 나 같으면 이게 A-B잖아.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되지. 분식 배웠잖아, 우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항하면 뭐야? A-B는 한 덩어리를 보시면서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B-A도 있네? 이렇게 옮기면 되지, 그냥. 아니, 마이너스 곱하던가. 그럼 B-A는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두 개를 부호를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 제곱 사라졌지. 그대로 빼. 몇이야? A 마비 뺐지. 됐어요? 가로치고, 식이니까. 식은 항상 가로치는 거야. 얘 양수야, 음수야? 확인해, 눈으로. 양수지? 그냥 둬. 냅둬. 알았지? 양수니까. 양수잖아, 확인해, 그냥. 자, 마이너스 그대로 써. 제발 좀. 됐지? 얘만 봐, 얘만.
얘 사라졌지. 1단계. 그대로 빼. 빼자? 그대로 빼면 B-A. 식이니까 항상 가로치고 빼야 돼. 됐지? 됐죠? 여기까지? 예, 부어봐. 음수지? 음수는 뭘 붙여야 한다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있잖아. 뭐야,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제. 됐습니까? 마만 뿌리니까. 정리. A랑 마이너스 A는 사라지고, 마B랑 B는 사라지니까, 몇이야? 0이 되겠지. 는 0이 된다. 됐나요? 됐어요? 자, 괜찮죠? 9번 갈게요. 부실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A, B는 0보다 작다. 됐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우리? 지금 차와 곱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합과 곱을 주죠. 합과 뭘 준다고? 곱을 주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A 플러스 B가 음수다? 아니? 근데 A, B는 양수래. 알죠? 이거 부어주는 법?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이 곱해서 양수란 건 A와 B의 뭐가?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양양이거나 음음이지. 그런데 더해서 음수는 뭐야? 음음밖에 없으니 곱 본 다음에 합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부호를 보는 방법이지. 이거 못하면 고등에서 혼나요. 큰일 나요, 이거. 알았지? 얘는 곱 보고 나서 합을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곱부터 보고 합을 봐라, 이거예요. 됐죠? 괜찮지? 그러면 A 곱하기 B가 음수다, 뭐예요, 이거? A, B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한글로. 딱 보고 A, B 보고 다르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됐지? A, B 보고 다르다. 됐죠? 됐죠? 너희 쌤 못하는 게 뭐야? 이런 거야.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다. FX는 1차 함수야. 어떻게 할래? 뭐라 할래? 뭐라 할래? 응? X에 A를 넣었을 때의 Y 값과 X에 B를 넣었을 때의 Y 값의 부호가 다릅니다.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란 얘기지.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이란 얘기지. 됐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 이게 중2 1차 함수 심화를 했으면 어? 요거 탁 하면 좋은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심화에서 똑같이 나와.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뭐? 1차 함수라니까 fx가. 어? 1차 함수. 수직선을 딱 생각해봐. 얘가 A가 있어. 얘가 B가 있어. 앞에 표면을 상상해 보는 거야. FA가 만약 양수잖아, 이렇게. A는 Y가. 됐어? 이게 X축 한마디로. 됐니? 그치? 그러면 FB는 무조건 뭐야 된다는 거야? 음수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얘가 F일 수 있죠. 맞아, 맞아. 그러면 F 여기 있을 수 있죠. 아, 그치, 그치, 그치. 됐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F, A라는 Y값과 F, B라는 Y값이지. F, B라는 Y값, 높이 사이에 X축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야. 오, 어렵지. 참고로 한번 해본 거야, 넌. Y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얘들아, X축이 그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 얘들아, X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뭔 축이 그러면? Y축이 그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Y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얘들아, Y가 0인 게 X축인 거야. 알지? X축의 진짜 이름이 Y는 0이니까. Y가 0이 X축이거든? 0 기준으로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위아래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건, 그 Y 값들 사이에 X축이 있는 거고, X의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X는 0이 누구야? Y축 진짜 이름이 X는 0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그 좌우에 있는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Y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너희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호하는 건 진짜 중요해. 알겠어요? 이렇게 또 되는 거니까. 또 여기도 확인해야죠. 자, A, B는 음수다 뭐야? 너는 그러면 AB가 음수야? A하고 B가 그러면 뭐 표로 만들어서 하던가 이렇게. 응? 양수면 너 음수고 음수면 양수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또 이제 보니까 합이 아닌데? 선생님? A가 양수면 0, B가 음수니까 맞네 이거? 양이잖아 이거. 그지? 양수네? 그치? 그러면 A가 음수면요? A가 음수면? B가 양수인데? 음이잖아. 안 맞네 이거. 그지? 아 누구? 자 역시 합을 봤더니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한데요? 이렇게 보면 합이잖아. 이렇게 보면 합이잖아. 얘니? 곱과 합은 항상 곱부터 보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걸 알아낸 거지 우리가. 됐죠? 그 상태에서 갑니다. 얘는 루트 A제곱 사라지고요. A가 나오세요. A는 양수야? 양수야 그대로. 절대값 B는 뭐라고요? 루트 B제곱과 동일한 거야. 완전히 같은 거야 이거 알겠니? 둘이 바꿔도 돼 이렇게 편하게.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B가 나왔는데 그치? 뭐야 음수인지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양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됐니? 괜찮아요 이거? 오늘 메인이지 이게. 얘는요 사라졌죠? 됐죠? 얘는 2b-a가 나올 거야. 얘 뭐 같은 게 또 뭐라고? 절대값 2b-a랑 또 같은 거다. 아니? 자꾸 연습. 그러면 2b-a가 나왔는데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 그 상태. 바로 쳐. 됐나요? 갑니다. b는 음수입니다. 음수죠. n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전체 부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음수 나오면 앞에 뭐 붙여야 한다고? 양수가 되도록 이만큼을 봐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괜찮아?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거 없애랬어 무조건. 사라지겠죠? 2a 나왔어.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면 2a도 양수죠? 얘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됐습니까? 됐어요? 빨리 할게요. 한 번 더. 자, 사라지고 a고요. 얘는 b고요. 곱한단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붙어요. 자, 마이너스 그대로 보세요. 요거. 자, 얘 뺍니다. 2b-a 뺐어요. 사라졌으니까. b는 음수고요. a는 양수니까 음수입니다.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플러스. 됐죠? 이 순서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라지는데 플러스죠, 이제? 나올 겁니다. 플러스 2a. 됐죠? 이 속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됐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푸는 거지. 이제 a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는 사라질 것이고 얘는 2a가 되고 얘는 2a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 2a. 그럼 b 갈게요. b는 마이너스 b랑 여기 있는 2b니까 둘이 사라져서 b가 되겠네요. 플러스 b. 답은 2a 플러스 b가 된다. 계산할 때는 선생님처럼 a만 골라 풀고 b만 골라 푸는 거야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공량만 골라 푼다. 명심하세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쭉 식만 쓰고 있지 말고. 됐지?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10번으로 갑니다. 10번. n이 1과 100 사이 수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중1 때도 했고요. 중1 때도 하고요. 뭐 1과 100 사이 수야. 됐지? n은 자연수인가? 오 자연수네. 됐지? 수 몇 개 있어? 수 몇 개 있어? 시작. 98개.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돼. 100에서 1을 빼고 나서 수 없는 건 한 개 더 빼라 그랬지 내가. 됐니? 이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 100개에서 처음과 마지막 빼면 되죠 선생님. 이거는 근데 중학교적인 발상이고 고등학교는 무조건 이게 돼야 돼. 왜? 문자나 식으로 오거든 이게. 알겠니?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 큰 거에 작은 거 뺀 다음에 둘 다 등급수에 하나 뺀다. 그래서 98. 그럼 98개에 우리 뭐가 있다? n 자연수가 있다. 그럼 루트 7n이 있어. 자연수가 되도록 얘들아 루트 7n이 자연수가 되도록 루트 7n이 정수가 되도록 달라. 뭔 차이일까 둘이? 뭔 차이일까? 얘는 0이 들어가고 얘는 0이 없겠지. 알겠니? 딱 그 차이야. 답이 한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해 너희들 이거. 수책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 뭐 정수랑 표현 나왔을 때랑 자연수랑 표현 나왔을 때는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이거 중학교 때 공부 못하면 고등학교 때 가서 또 고생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정수는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애초에 지금 n이 0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지. 요 정수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수백 가지야. 수천 가지고 유형은. 그럼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얘 분류. 이런 문제 유형은 루트 안에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7 플러스 n이 정수가 될래? 한수가 될래? 루트 7분의 n이 정수가 될래? 산수가 될래? 응? 루트 7 곱하기 n이 정수가 될래? 산수가 될래? 루트 7, 7 마이너스 n이 정수가 될래? 산수가 될래? 결국 이렇게 네 가지의 사칙 연산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정수 될래? 자연수 될래? 너희는 그러면 어디에 신경이 많이 쓰여? 더한 거, 나눈 거, 곱한 거, 뺀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너희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놓친다니까. 알겠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수 자연수는 명심하세요. 됐죠?
이 정수냐 자연수냐는 정말로 실수 많이 합니다. 정수는 제발 영중 포함시키고 자연수 제발 나눠서. 자, 이 자연수니까 편하게 갑시다. 그러면 루트하고 7 곱하기 n인 거잖아. 됐니? 됐지? 그럼 더했을 때 뭐 해야 한다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안에가 곱수가 되는 거지. 됐니? 곱했을 때 7 곱하기 n 했을 때 얘가 뭐 자연수가 되려면 뭐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중1 때인데 지금부터 뭐야? 지금부터는 얘들아 중1 과정이야. 뭐 만들기? 제곱수 만들기. 많이 했던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제곱수를 만들 거니까 7이 하나 있으니까 뭐 7은 하나 있어야겠지. n자리에. 맞아? n자리에 7은 하나 있어야지 제곱수 만들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더 와도 되죠? 더 와도 되죠? 더 와도 되죠? 더. n은 7이 분명히 한 개 있어야 돼. 왜? 7이 있으니까 여기. 소인수분해 생각해. 에이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제곱수 어떻게 만들어? 지수를 짝수로 만든다. 이게 중2 때 배우는 개념이죠? 2, 4, 6, 8, 10 이렇게 만드는 거지? 지수를? 그러면 7 하나 곱해주면 7제곱 됐잖아. 그럼 끝이냐고? 아니라고. 그 뒤에 또 뭐 오면 돼? 여기에 제곱수가 더 오면 돼. 그냥 지수 법칙. 알겠어? 그러면 제곱수는 누구부터 오면 될까? 이미 7은 있는 상태니까 7이 있는 상태에서 제일 작은 제곱수 1 생각나지? 2의 제곱. 괜찮아? 그럼 몇이야? 7, 3의 제곱. 그 다음 7, 4의 제곱. 7, 5의 제곱.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n이니까 지금 쓰라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풀지 마세요. 몇이야 이거? 28이죠.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얘는 63이죠.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얘는 16 곱하기 7은 7, 6, 7, 40이 넘어갔지 이미. 얘는 안 되죠 이거. 100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끝이야. 끝이야. 됐어? 됐어 여기? 그러면 얘 이거 7도 있어. 실수하겠다. 7 곱하기 1, 1제곱 이렇게 했다고. 7. 됐어? 얘는 누구? 7과 28과 63까지 더해서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됐니? 다 더하면 98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 앞에 1학년 거, 2학년 것도 다 들어오니까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루트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루트 계산은 진짜 뒤에서 할 거고 아직은 수체하는 과정이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파트는 심화까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너희가 뭔가 좀 채워져. 대신에 그 심화 가더라도 너한테 묻는 건 뭐다? 지금 배웠던 기본적인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배역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되면 당연히 루트 하겠지만 루트 하기 전에 내가 제곱근이라는 표현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아까 말해준 대로 제곱근 어디 있다고 제곱의 아래 산다는 것도 좀 빠르게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놓고 됐습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둘 다 있는 건 어떤 수? 양수. 바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개념을 좀 더 많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푸세요. 또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또 1 테스트 또 푼다고 또 그냥 바로 푼 다음에 아이고 루트 5의 제곱의 제곱근 구하라는데 또 그냥 그대로 또 풀고 있고 또 혼나고 또 오답 2배수 나오는데 몇 배수? 2배수 나오는데 굳이 또 2배로 풀고 싶다고 또 그냥 풀고 하면 안 되지. 한 번 풀 때 잘 풀라고 2배수 주는 거니까 괜히 최대한 실수 없게 바로 그냥 5로 바꾸고 풀어야지. 알겠지? 요거 잘 지켜주면서 그럼 제가 과제한 거 보내주시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첫 수업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수고했어요.